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하진 과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동근 센터장님과 같이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동근입니다. 네, 일단 오늘 이제 최근 들어서 좀 가장 중요한 좀 이벤트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 좀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물가에 대한 좀 안정을 찾는다 얘기가 나왔었는데, 캐나다도 인상하고 호주도 인상을 하다 보니까 이번 주 FOMC가 오늘 CPI 따라서 좀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일단 센터장님이 좀 의견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은 두 가지죠. 이제 CPI와 그 이후에 이제 FOMC 결과까지 주목을 하고 있는데, 단적으로 간밤에 이제 뉴욕 증시에서의 움직임이 지금 시장의 현재를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시장의 컨센서스는 이미 연준이 이번 달에는 금리 인상을 건너뛰고 이후에 발표되는 지표들을 보면서 아마 금리 인상 재개를 결정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페드워치 같은 경우 지금 6월 금리 동결 확률이 어제 한 77%까지 올라왔거든요. 지금 그만큼 6월 달에는 일단 한 차례 좀 관망을 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의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금리 동결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배경이 몇 가지를 저는 꼽아 보는데, 먼저 물가 상승률이 어쨌든 간에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지금 CPI 전망치를 보면은 한 이번 달에 4% 정도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지난달에 4.9%였거든요. 사실 그거 만약에 정말 시장에 지금 예상대로 4%가 나온다면은 상당히 좀 큰 폭의 어떤 그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분명히 지금 물가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려가 많습니다. 사실 연준의 목표치보다 아직도 2배 정도의 그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에너지라든가 원자재 가격의 안정 속에서 물가 상승률의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간밤에 더군다나 또 이런 것들을 반증해 주는 것이 유가가 거의 1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어요. 이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물가 상승률이 지금 둔화되는 것은 맞구나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최근에는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고용 지표도 조금 이제 연준이 바라는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들은 연준의 행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 일단은 좀 금리 인상을 스톱하지 않겠는가라고 예상을 하는 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신용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언론에서도 그런 보도들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는데, 상업용 부동산의 부실 우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많은 대형 은행들이 이미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 부분에 삼각해 놓은 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되면서 CDS 프리미엄이 급락을 하긴 했지만은 여전히 일부 대형은행의 CDS는 높은 수준이에요. 이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이러한 어떤 신용 리스크의 불안감은 시장에서 여전히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연준이 우선적으로 이러한 신용 불안을 좀 진정시키는 쪽에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채 수급이 불안하다는 부분이에요. 사실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되면서 재무부가 세수라든가 지출이라든가 부채 관리를 위해서 국채 발행량을 지금 늘릴 겁니다. 사실 그러면은 이제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은 그러니까 이 돈들을 빨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타 금융자산에 대해서 수요 위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만약에 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이 된다면은 국채 금리 자체가 불안정해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면은 일단 이번 달에는 조금 금리를 좀 연준이 일단은 지금 수준에서 유지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이제 근거들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한편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사실 잘 아시겠지만은 그동안 이미 시장이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을 상당 부분 반영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얘기는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시각이 점차 힘을 잃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여기서 금리의 어떤 고점은 가까워지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연준이 급하게 금리를 인하할 것 같지는 않은 지금 그런 분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근원 CPI라든가 이러한 물가 관련 지표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서 연준이 일단은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는 않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빨리 금리를 내리는 쪽으로 긴축 스탠스를 쉽게 바꾸지는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이번 달에 연준이 그럴 것 같아요. 일단 기준금리를 동결을 하는데 추후 금리 인상을 재개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 정도는 좀 유지하지 않겠느냐. 연준 잘하는 거잖아요, 이거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아마 이번 달에는 이러한 FOMC가 좀 결정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센터장님 말씀 생각을 하면 이제 물론 이제 어제도 이제 닉 티밀하우스 기자도 오 정도 도비시한 오 정도 멘트를 이제 했었고, 만약에 오늘 이제 CPI에서도 물가의 대부분 크게 이제 잡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번 주 목요일 새벽 3시에 결국에는 파월 발언에 좀 굉장히 중요한 멘트가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달에도 이제 끝나고 나서 이 정도 큰 고비는 넘겼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캐나다랑 호주가 인상을 해버리니까 만약에 이번 파월 의장의 발언이 금융 안정을 이제 잡겠느냐, 아니면은 또 다른 이제 발언을 통해 가지고 한 번 더 봐야겠다는 이제 멘트가 나면 좀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센터장님 의견은 좀 시장을 이제 FOMC 끝나고 나면은 좀 지수에 대한 랠리의 가능성도 보시는 건가요? 사실 이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에서 한 가지 좀 더 추가를 하자면은, 부연을 하자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6월에 이제 금리를 일단 여기서 동결을 하고, 그리고 뭐 7월에 이제 금리를 한 번 더 올리는데, 사실 그것은 오히려 저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의 악재보다는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6월에 동결을 하고 설사 7월에 일단 올리겠다는 뉘앙스를 보이고, 실제로 7월에 금리를 한 차례 더 인상하더라도 시장은 이제 그것을 이제 정말로 금리 인상이 끝났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저는 시장의 불확실성은 좀 더 명확하게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이벤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뭐 6월에 금리를 동결을 하고 7월에 올리든, 아니면 이제 여기서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나든 간에 이 앞으로 향후의 어떤 시장의 방향성에 있어서 이것이 주는 뭐 어떤 불확실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오히려 시장의 악재보다는 계속해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사실 우리 증시로 이제 넘어와 보면은 이제 지수의 상승 흐름이 지금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어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이제 간밤에 뉴욕 증시 영향이라든가, 또 여기다 반도체 업종의 반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수가 다시 뭐 SK하이닉스가 이제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우선적으로 이제 우리 증시에서 지금 상승의 가장 큰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은 역시 이제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안정세를 찾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300, 뭐 20원, 30원 뭐 이렇게 계속 올라오다가 1,280원대까지 일단 지금 후퇴를 했어요. 그러면서 물론 이거하고 뭐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외국인 수급의 지속적인 가담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3월 달에 한 2,800억, 2,900억 정도 샀고, 4월 달에는 한 1조 9,700억, 2조 가까이 샀고요. 그러다가 5월 달에는 6조 6천억을 샀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이 이렇게 굉장히 매수세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거고요. 이게 거기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외국인의 매수에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는 뭐 지나치게 의미를 크게 부여하기보다는 그동안 워낙 포트폴리오에 비워져 있었던 섹터들도 많고 비워져 있었던 수량이 많아요. 사실 우리 시장에서 계속해서 매도 일변도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채워넣는 그런 측면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뭐 2차전지가 시장의 어떤 쏠림 현상을 좀 계속해서 이어가다가 여기서 이제 반도체 업종으로 중심 이동을 한 다음에 뭐 이제 여기서 이제 반도체가 좀 쉬어가니까 시장에서는 뭐 조선 업종이라든가 인프라라든가 좀 더 이제 작은 업종 중에서는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의료 정밀이라든가 뭐 이런 쪽의 업종들이 굉장히 부각이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저는 시장의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반도체 일변도의 상승, 만약에 반도체만 또 올라간다면은 이것은 그러니까 지수 플레이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최근에 업종이라든가 종목의 확산이 나타나면서 이거는 이제 시장이 잘하면은 지수와 종목이 같이 올라가는, 항상 우리가 이제 시장이 상승으로 돌아설 때 지수를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을 좀 올리는 이러한 시장 흐름들이 가장 좀 이상적인 형태의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의 모양이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한 어떤 그런 시작의 단계가 아닌가라는 조금은 기대
섞인 이러한 좀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호전되고 있는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저는 실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잘 아시다시피 올해 EPS 추정치가 계속 하향을 하다가 최근 한 달 정도를 보면은 IT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반등을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한 5% 이상 지금 실적 추정치가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사실 앞에서 이제 말씀했다시피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도 저는 이러한 실적의 반등과 좀 맥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뭐 아직까지는 시장을 둘러싼 변수들도 많이 남아있고 또 이제 경기 모멘텀의 반전도 뭐 아직까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의 시각,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부터는 위험자산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일정 부분 선호의 시각을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잘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결국에는 이제 센터장님 말씀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동안 이제 외국인 수급이 조금 시장을 이제 이끌어 주는 모습도 있는데, 또 보니까 또 6월 말이 되면은 이제 한일 통화스와프 얘기도 있고, 물론 최근에 뭐 CFD나 관련된 물론 신용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외국인이 이런 수급들이 과연 한국 시장에 대해서 쉽게 접근할까에 대한 여부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신뢰적인 부분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추경호 이제 경제부총리도 얘기를 했었던 게, 결국 한일 통화스와프가 관련된 우리나라 시장의 전망에서 이제 크게 조금 뭐 방향성을 좀 좌지우지 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제 그와 관련된 부분이나 이제 시장에 대한 전망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 이제 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한일 통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뭐 시장에 일정 부분에 영향을 미치겠지만은, 사실 그거보다 저는 이제 앞서 우리 이화정 과장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 시장이 좀 그동안 조금 그 부진을 겪었던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는 뭐 CFD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이 불거지면서 사실은 시장에서 많은 자금들이 좀 빠져나가 있는 상태였어요. 이게 이제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라는 부분에 저는 조금 더 이제 그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에서 눈에 띄는 움직임 중에 하나가 고객의 탁금이 바닥을 찍고 좀 늘어나고 있다는 모습이라는 거죠. 사실 고객의 탁금이 4월 말에는 53조대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5월 중순에 한 48조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때 가장 안 좋았을 때예요.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52조대까지 회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거래 부진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예탁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은 향후 거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시그널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긍정적인 건 어쨌든 간에 CFD 이슈 이후에는 신용잔고는 크게 막 증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쨌든 한번 이게 좀 이제 당한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죠. 반면에 예탁금은 증가하고 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향후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거는 낙폭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은 기술적인 영역에서 강세장으로의 전환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코스피 지수가 2600선을 돌파했다라는 것 중에 다른 의미는, 그러니까 작년 9월 말에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저점이 2155였는데 여기서 20%의 상승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강세장의 기준을 만족시킨다는 거고요. 우리나라 장뿐만이 아니라 미국 장도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지만은 그 최근에 보면은 그 뭐 S&P 500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바닥에서 20% 이상 올라오면서 강세장 영역에 접어들었어요. 사실 우리나라 장과 미국 장이 좀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시장의 어떤 성향이라든가 색깔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시장을 둘러싼 환경의 어떤 전반적인 개선 속에서 하반기에는 장비빛 전망이 좀 강하게 대두되고 있고, 뭐 3천 얘기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업 실적의 바닥을 확인하고 개선되는 조짐까지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위험자산에 대해서 좀 선호 심리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시장의 어떤 환경들이 바뀌면서 우리나라 증시 상승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밸류에이션의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더군다나 이제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저는 하반기 시장에 대해서 뭐 여기서 3천 간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그냥 던지기보다는 이게 지수가 좀 계단식의 상승이 나오지 않겠는가. 사실 지금 2600을 넘어서면서 뭐 여러분들이 좀 오늘 장을 보시면서 야 어제 미국에서 반도체 뭐 오르고 어쩌고 했는데 생각보다 지수가 못 오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2600 위에서는 조금은 지수의 상승이 조심스러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부터는 지수가 계단식의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레벨업 2400대에서 2500대로 여기서 2600대로 이게 어떤 한 100포인트 정도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100포인트 정도의 레벨을 그러니까 설정을 하고 거기서의 어떤 단계적인 레벨업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런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되는 업종을 이제부터는 업종이라든가 종목을 굉장히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제 우선적으로 글로벌 시장하고 좀 발을 맞출 수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뭐 전기차라든가 또 AI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글로벌 어떤 그 트렌드하고 같이 가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쪽의 업종이라든가 테마들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최근에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이제 뭐 바이오 산업 육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뭔가 커멘트를 하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또 로봇, 소재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정부의 어떤 정책들이 집중되고 있는 분야들. 또 여기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실적 턴어라운드. 뭐 반도체라든가 IT 이런 쪽의 업종들. 결국 이런 업종들이 하반기에는 우리가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되고 포트폴리오에 좀 담아야 되는 이런 업종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런 것들과 좀 맥을 같이 해서 이제 이화진 과장도 이제 최근에 좀 이제 뭐 어떤 그 업종을 좀 잘 주목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좀 오늘은 코멘트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센터장님께서도 이제 시장에 대해서 워낙 이제 좋은 얘기를 해주셨고, 이제 저도 이제 하반기에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증시를 좀 보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실적 장세, 좀 종목 장세가 좀 더 강해질 것을 또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일단 가져왔던 이제 섹터 같은 경우는 좀 미용기기 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계속 꾸준하게 이제 이와 관련 미용기기, 의료기기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실적이 계속 강세 장세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제 리오프닝 이후, 특히 코로나 이후부터 이런 이제 리오프닝 되다 보니까 이런 미용기기에 대한 판매들이 가속화 이제 되어 있는 부분인데, 물론 최근에 이제 미용기기 업체들이 대부분 보게 되면은 뉴스가 대부분 52주 신고가를 계속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 중에서도 오늘 이제 클래시스를 이제 가지고 왔었는데, 일단 한 달 전에 이제 이 회사를 탐방을 한번 다니고 왔었고, 이제 2014년에 이제 슈링크 같은 경우가 출시가 됐고, 대략 한 7년간 3,200대 정도가 팔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슈링크 유니버스가 이제 업데이트 버전이 나온 게 작년에 나오고 나서 1년 만에 거의 1,200대를 이제 판매를 했다고 했는데, 그만큼 이제 대형 병원에서도 기존의 클래시스를 쓰고 있는 이제 슈링크가 워낙 이제 기술적이나 기능적인 면에서 그만큼 만족감이 드러났었기 때문에 이게 업데이트 버전이 나오고 나서부터 일반 피부과나 이제 대형 병원에서 바로 이제 주문이 들어가는 이제 현상이 보이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주가 계속 갈 수가 있느냐? 그만큼 3,200대, 1,200대 판매가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장비가 많이 이미 시장에 인프라가 깔려져 있고, 여기서 소모품의 판매가 계속 회전이 돈다는 겁니다. 예, 지금 실제 매출의 대부분 50%가 이제는 소모품으로 지금 이제 판매되는 부분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럼 이제 여기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여기서 어떻게 갈 수가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던진다고 하게 되면은, 그동안 이제 국내가 50%가 매출 비중이고요. 그리고 브라질이 25% 비중입니다. 나머지가 이제 기타 국가인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인도나 그리고 태국 그리고 일본, 태국, 인도 쪽으로 이제 시장을 이제 영역을 확장을 이제 시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실적에 대한 컨센트 자체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볼륨머 같은 경우도 최근에 그 더글로리 넷플릭스에서 가장 인기를 끌었던 뭐 임지연이나 그 관련된 차주연인가 그 하는 배우들을 광고 모델로 내세우면서 결국 이런 마케팅에 대한 시장에서 빠르게 지금 접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륨머도 이제 그 상승세가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지금 대부분 아마 증권사 리포터들이 3만원대 목표가가 나왔습니다. 아마 오늘 아마 3만원을 뚫은 거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결국 여기서 한 단계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2026년 미용기기 쪽에서 시장 규모가 가장 큰 이제 북미나 이제 중국 쪽에 이제 시장 진출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루트로닉 같은 경우도 한행컴퍼니에 이제 매각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쪽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소모품의 진출을 그렇게 빠르게 하지 못한 상황이지만은, 이제 클래시스만큼은 빠르게 이 시장인 소모품 시장을 크게 확장시켰다는 측면에서는 향후에 더 많은 수출이나 이런 실적적인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좀 클래시스를 좀 가지고 왔고,
일단은 이 신규 진입은 아마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굉장히 2배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었기 때문에 아마 한 번에 조정이 나오게 된다 그러게 되면은 결국 이와 관련된 해외 시장의 성장성 이거를 보시게 되면은 충분히 주가적인 측면은 더 퍼포먼스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어느 정도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되 이제 신규 진입은 조금은 조심스럽다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회사의 성장은 계속 지속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관련된 섹터나 이제 종목은 이제 클래스로 마감을 하고요. 네, 이번 투자 하이패스 시간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